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 저주대행은 의뢰인께서 정보만 가리면은 영상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에 있는 영상을 배경으로 저주대행 이후에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편의점 쿠폰 선물해 주셨던 의뢰인 덕분에 편의점에서 서울우유 한 잔 타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마시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동이 틀 것 같습니다. 동이 트면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타왔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주대행은 역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주대행 의뢰받은 건은 총 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4건은 비공개할 수밖에 없고 딱 한 건만 이제 공개를 해도 된다. 대신 이제 누구를 저주하는지는 가려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왕의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주술사로서 이 제왕의 투구를 쓴다는 거는 솔직히 좀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술사의 투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그 1년 넘게 공들여서 만든 투구고요. 그리고 쓰고 있으면은 이 악령이나 이 악귀들이 근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올라타거나 들러붙지도 못하고 오로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인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대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부적을 쓰느냐, 그게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저주 주문을 외울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저주 주술을 걸 때 쓰는 이 부적에 대해서는 제가 실전했을 때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부적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부적도 있고 또 공개하지 않는 부적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용에 대해서 차별을 두거나 그러진 않고 매번 그 의뢰하신 금액의 그 이상으로 의식을 진행하려고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저주 의식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야외 의식 자체를 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뺄 수가 없죠. 보통 이제 야외 의식을 한다면 산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그 의식을 진행하는 건데,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아일이 있어요. 그 아일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이 밸리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크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목 앞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목 주변에서 진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4건 중에 한 건은 아일, 그리고 3건은 저희 밸리에서, 그리고 이제 한 건은 피크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어디서 진행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지난주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9명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촬영 일체 금지이고, 그리고 그러한 점은 의뢰인도 알고 계시고 또 저와 굉장히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따로 그분한테는 제가 뭐 인증 사진도 안 보내고 영상도 안 보냅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제가 의뢰를 받으면 정직하게 제대로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랑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신 분이라서 딱히 그분에게만 이제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딱히 뭐 사진도 보낼 필요 없고 영상도 보낼 필요 없고 또 촬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뢰가 뭐 서로 신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래도 아직은 인증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다 하셔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신뢰가 쌓이려면 10년은 지나야 돼요.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딱히 인증하지 않습니다. 뭐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그 10년 정도 동안의 이 노래건이 꽤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일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도 된다 하더라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사람 마음이 믿는다 안 보내도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내주면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그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원하지 않으셔도 하다못해 이 사진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밑자락에서 이제 이 제왕이 투구를 쓰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날씨가 이제 좀 풀리다 보니까 이 등산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밤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 제가 자주 가는 산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숨을 만한 곳이 되게 많아요. 돌무덤도 있고 또 그냥 그 이름 모를 그런 무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숨으면은 사람들이 그쪽은 잘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드리 나무도 많아가지고 일단 그 서 있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었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얼굴에 가면도 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도 그냥 검은색으로만 보이지 아예 그냥 그 살 자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장갑부터 시작해서 고나 바지도 다 검은색, 또 상의도 검은색, 뿔 투구도 검은색, 얼굴도 검은색 가면을 쓰기 때문에 이 뭐 자세히 봐서 눈이 비춰지는 거를 확인한다 그런 거 외에는 일체 저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 주술을 걸 때에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귀신보다 저희 모습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실수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이 셀프카가 찍혀가지고 보면은 제가 봐도 좀 끔찍합니다. 그냥 그 그림자 자체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 민족이 슬픈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뭐 전 직업적 관점에서는 워낙 원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진짜 거의 무한의 바다다. 그러니까 뭐 이 원혼귀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 행복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신목 밑에서 할 때는 이제 이 원혼들이 씨가 마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옆으로만 이동하면 또 이 원혼들이 있어요. 나무에 보통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이 실수를 할 때에는 좀 이제 리스크를 안고 저주를 걸 때는 무덤가에서 저주를 걸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퇴마를 할 수 있으니까 무덤가에서 한번 이제 그 시도를 할 때도 있죠. 좀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부담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저주를 걸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무덤 같은 경우는 진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객은 대체로 노인들이 많아요. 이상하게도 젊은 사람은 없고 항상 보면은 할아버지 노년층이 야간에 산행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젊은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뭐 밤에 산에 안 가고 뭐 노래방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친구랑 만나서 이제 술 한잔 하거나 그러겠죠. 아무래도 왜 노년층들이 야간 산행을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약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사람인지 노인인지 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주터를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전에 좀 정적이라 할까요? 정적이라고 그것이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당했던 경우인데 시의원 한 명이 저는 왜 저를 이렇게 뒤에서 험담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험담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 집에 안에 그냥 그 운세를 끊어놨거든요. 선조들의 정기가 후손에게 가지 않도록 아예 그냥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는 더 이상 시의원도 구의원도 나오지 않고 있고 자식 새끼들은 다 그냥 무지랭이처럼 됐고 저주받은 저를 뒤에서 험담하던 그 사람은 이 정계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또 프로젝트를 또 이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무당 몇 명 데리고 좀 이렇게 깝치는 여자가 있어요. 감히 제가 이제 권위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번에는 쐐기를 박을 생각입니다. 제가 한 6개월 동안 공들여서 만든 저주 인형이 있는데 아주 그냥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받은 의뢰가 크니까 제가 아끼는 2년 동안 정말 아낀 그 주술 도가 있어요. 그거를 아낌없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 놓는 거죠. 진짜 몇천 장을 부적을 태우면서 주술을 걸어 놓은 주술 도구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주 대응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저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또 건방지게 그거를 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그냥 끝장을 봅니다. 그냥 그 대도무문이라고 하죠. 큰 주술사가 나아가는 길 앞에는 막아서면 안 된다.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완전히 그 명주를 끊어놓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세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항상 더 퍼드리고 더 해드리고 그리고 있지만, 또 큰 비용을 쓰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드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점점 거의 1년 다 돼가시는 단골 의뢰인 분들에게도 제가 최대한 우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산을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야외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악을 하는 그 무당 몇 명 더 거느리고 저의 주술을 한번 상대해 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꽤나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좀 거기서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이 대행 의뢰를 떠나서 자존심을 걸고 한번 끝장을 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거나 좀 대형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9명이 모여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정말 제가 아끼고 아낀 그 2년 동안 정말 이 주술을 정말 많이 걸어놓은 그 주술 도구를 아깝지만 과감하게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누가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2년 동안 그 야외의식 가져갈 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그 주술 도구로 좀 셀 수도 없이 저주대행을 수행을 했고, 그럴 때마다 그 주술의 힘을 풀어넣는 의식을 정말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거를 쓸 때가 됐고, 그리고 제 손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룬도 박아놓고 좀 아끼고 아끼는 거지만 이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누가 팔으라고 해도 못 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한 2년 넘게 거의 매일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주술도구이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 줘도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형 저주대행이 들어와서 저희에게 이제 지불하신 그 비용에 버금가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아깝지만 사용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사용하면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저의 구체적인 주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 채널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시면 나중에 오늘 했던 얘기를 자세하게 드린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흘려 보내시면 자연스럽게 그 뭔지를 이제 알게 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송이 은근히 재밌거든요. 다행히도 요즘은 이제 날씨가 풀려서 춥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지금도 시원합니다. 근데 산속은 좀 되게 추워요. 솔직히 산에 들어가면 온도가 10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손이 얼 것 같지도 않고 대신 되게 싸늘하거든요. 쌀쌀하고.
매번 이 저주대 갈 때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산에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물론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주술사 전용 이 투구가 있기 때문에 뿔 2개가 달렸거든요. 저는 사실 그 뿔 투구를 안 써도 이 머리에 좀 뿔처럼 튀어나왔어요. 솔직히 양쪽 왼쪽이 더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인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모자를 잠깐 벗었더니 빨리 모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뿔이 좀 자란 것 같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머리 뼈가 이게 약간 좀 뿔처럼 뿔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는. 그래서 빨리 모자 쓰라고 해서 모자 쓰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모자를 이제는 실내에서만 벗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술 일을 하면은, 특히 저주 대행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극한 직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약간 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제 거의 매일같이 밖에 나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냥 저주 대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축복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뿔투고는 저주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야외의식 할 때 축복도 하기도 하고, 축복할 때도 내군소멸, 또 풍요를 기원하거나, 그다음에 재회를 노리고, 재회 염원해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전화위복이라든가, 뭐 그 매매 촉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가족의 이 흔히 말하면 대수대명, 그 유사한 의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주 주술 대행을 하거나, 하여튼 야외에 나갈 때 산을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산만 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뭐라고 하냐, 눈밭 이런 데 있죠. 그 기슭도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호수 주변에서 할 때도 있어요. 호수 주변에서 할 때는 좀 비용이 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산에서는 뭐 끼케야 뭐 홀리지만 않으면은 괜찮지만, 이 수살기가 좀 얘네들이 되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호수 주변에서 저주를 걸을 때는 이게 좀 비용이 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수당처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주를 대행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살기는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게 산에 있는 귀신보다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호숫가에서 저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 물에서 이제 희끄머렁한 게, 희끗희끗한 그런 게 싹 물속에서 보일 때, 그때 진짜 위험하거든요.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게 우리 주술사들을 홀리려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은 이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의 풀 복장을 하고 의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호수 주변에서는 저주대행을 합니다. 그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산보다 물가는 밤에 더 가는 거 아니다. 특히 호수 주변. 그게 뭐 살목지 이런 데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냥 호수 주변 무조건 물, 강이 됐건 뭐 계곡물이 됐건, 뭐 호수가 됐건 댐이 됐건 저수지가 됐건, 하여튼 이 밤에 뭐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시냇물, 그다음에 개천, 그다음에 호수, 댐, 강, 그다음에 살목지 이런 데는 특히 밤에 가는 거 아니다. 이 물귀신이 되게 좀 세요. 산에 있는 귀신보다. 산에 있는 귀신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일반인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일단 산속에 깊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 가끔 산 귀신 중에 쫓아온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뭐 어떤 보호부족이라든가 저주반사분족이라든가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이제 그 제대로 이 상담을 하면서 코치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춘 다음에 가면 몰라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가능하면 밤에 산행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밤에 노인네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한겨울에 맨발로 다녀요. 쓰레빠 신고 다니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머리 다 까진 노인네가 메리아서 같은 거 딱 입고 올해 1월달, 2월달, 12월달, 11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무덤가에서 반경 한 거의 한 500m, 600m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활동범위도 커요. 무덤 주변으로부터 500m, 600m 여기를 엄청나게 빨리 뛰어다니고 이게 한 번 싹 지나가면 돌아오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싹 지나가면 다시 또 지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 귀신들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갔다가 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지나가면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지나가면 오른쪽에서 왼쪽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귀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구간을 무한 재생하는 것처럼 영상처럼 계속 지나가요. 사람이 아니죠. 100%. 그래도 3년 지나니까 복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긴장 푸진 않습니다. 한 번도 오만하거나 자만하진 않고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귀신들 중에 악귀들이나 잡귀, 특히 악귀의 특징은 무한 구간 영상 재생과 똑같다. 그 특정 기간에서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지나가면 그거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돌아오는 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계속 무한 반복. 100% 악귀입니다. 원혼도 아니야. 악귀. 원혼은 한이 들린 원한기지만 악귀하고 원혼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악귀는 그야말로 사람을 해치기 위한 그런 의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을 악귀를 하는 거고, 원한기는 그 특정 구역을 계속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있어요. 계속 특정 행동을 되게 똑같이 하다가 뭔가 이제 먹혔다 싶으면은 그때 뭔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고, 악귀는 그냥 마주치는 순간 죽이겠다라는 그런 사리를 띠고 다가오는 악귀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 제왕의 투구라던가 주술 투구라던가 주술 의복이라던가 또 주술 구조물 도구 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완전무장하고 있어야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아마 견디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 계속 산을 헤매다가 동트고 나면은 저 깊숙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실족사하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그냥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원래 이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되는데, 왜냐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고 귀신도 자기들 얘기하면 오는 법이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시간은 사람이 없어요. 한 12시 그때는 이제 하산하는 분들 계시죠. 하산하는 사람만 피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1시가 되면은 거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대신 여름 되면 이제 그때는 더우니까 뭐 무슨 체험하려고 돌아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종종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제 머리에 이 뿔처럼 점점 이 뼈가 변형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팅을 가졌거든요. 제 머리 보고 앞으로 모자를 쓰고 다녀야겠다, 아니면 머리를 좀 더 길러가지고 곱슬머리니까 가리고 다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비쳐 보인대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뿔 달린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그 동이 좀 터가는 것 같아서 이만 영상을 마치고, 네,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